오늘 시장 특징주 정리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대체 왜 움직였을까요? 첫 번째, 만도부터 보겠습니다. 낙폭이 좀 크죠? 7% 넘는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른 쪽은 나쁘지가 않았는데 중국 쪽이 화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는 중국 쪽에서의 실적이 빨리 원상복귀 되는가가 만도 실적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속에 7% 넘는 약세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구산업 볼까요? 지금도 상한가인가요? 그러네요. 2,410원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뉴스가 좀 집중이 되더라고요. 부산 도심에 있는 금년산에 구리가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다. 근데 그 규모가 한 80조 원어치의 구리가 매장되어 있다더라라는 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한 기업이다 싶으면 다 오릅니다. 광산을 채굴한 적이 있는 업체, 또 채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등등에서요. 이구산업 지금도 상한가 기록되고 있는 모습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클리오 한번 볼까요? 어제 8%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락한 거 오늘 반 정도 되돌려 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급락했었던 것은 실적의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요. 근데 이거 어제 너무 과했는데 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각종 마진이 좀 많이 남는 쪽 매출 괜찮고 또 구조조정을 진행했었는데 이로 인한 효과도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면서 실적이 그래도 예상했던 수준만큼은 나올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24,4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주들 볼까요? 이렇다 할 이슈가 뚜렷하게 나온 거는 아닌데요. 오늘 현대건설, 아난티, 현대엘리베이 등등에서요. 경협주로 묶이는 종목들 제법 많이 조금은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다수의 전문가들이 눌림이 나올 때마다 이제 조금 사 모으는 거 괜찮다라는 시각 많이 들어봤거든요. 오늘의 반등을 기점으로 조금 더 담아도 될지 한번 그럼 어떤 종목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협주 확인해 봅니다. 빙그레 보겠습니다. 3%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달 들어서 조금씩 올라서네요. 빙그레의 효자 상품 바나나 맛 우유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최근에 TV 광고 많이 나오던데요. 손흥민 선수가 슈퍼콘이던가요? 이 이름의 아이스크림 콘 선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도 될까? 빙그레 73,100원이고요.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 장중한 때 3%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상승폭 많이 줄어들었네요. 장중한 때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순매수가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나 했는데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니 뚜렷이 좋아진다고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고 두 달여 동안 주가가 한 20%대 조정을 나왔는데 이제 바닥을 다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7,900원이고요. 하이트진로 소주값 인상 얘기를 전한 이후에 주가가 자꾸 오릅니다. 참이슬 가격이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오른다고 하죠. 음식점 가면 이제 한 병에 5,000원 정도는 줘야 한다고 합니다. 애주가들에게는 정말 악재가 뜬 것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격 인상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22,000원 놓여 있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이트 진로 볼까요? 우리 팀장님께서도 술 좀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소주, 맥주 다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의 호주머니 사장이 네네. 좀 이렇게 쪼그라들게 생겼어요. 근데 그러게요. 이런 것을 주식 투자를 해서 벌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소주 인상 소식에 우리 지금이라도 투자해도 늦지 않을까 좀 살펴주십시오. 네, 주식을 해서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좋게 보시나 봐요, 앞으로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참이슬 가격이 다음 달에 6.45%가 이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음식점에서는 한 5,000원까지도 이제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참이슬이 올라가면 처음처럼을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업계 1위 업체가 이제 인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소주 업체들도 따라서 아마 인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만큼 인상에 따라서 이제 참이슬 수요가 이탈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참이슬의 이익 개선 그리고 하이트 진로의 이익 개선으로 그대로 연결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올해 3월에 그 참이슬이 알코올 도수를 그 17.2도에서 17도로 0.2도 낮췄습니다. 그래서 뭐 0.2도 낮춘 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들어가는 주정 양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연간 그 주정이 절감되는 효과가 1,000억 원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에 대한 효과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가격 인상 이벤트까지 겹쳤으니까 충분히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뭐 맥주 사업에 대한 그 적자가 해소될지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 맥주 부분이 5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입 맥주를 아무래도 좀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저는 이제 뭐 그런 입맛이 까다롭지 않아서 구분을 잘 안 하고 다 먹습니다. 근데 네. 보통 이제 수입 맥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주위를 봐도.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국내 맥주 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번에 그 테라라는 신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보니까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좀 실적 개선 가능할지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발포주죠. 그 필라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저가 맥주라고 알고 있는 일반 맥주 대비 거의 가격이 반입니다. 여전히 잘 팔리나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괜찮게 팔린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올해 맥주 사업 부분이 흑자 전환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적자폭을 좀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또 그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주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입 맥주보다 국산 맥주의 세금이 더 비싸요. 근데 이걸 이제 그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종가세를 종량세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상반기에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땐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안에는 통과될 것이고 이러면 가격적으로 수입 맥주 대비해서 국산 맥주가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하이트질로 호재가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주시는 것 같네요.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날도 어둑어둑하니 괜시리 그냥 소주 한 잔 다 기울일까 하는 생각. 또 이제 조만간 또 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더더욱이 애주가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전략 한번 챙겨보죠. 돈 벌어야죠. 어떻게 목표가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이트질로는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좋습니다. 거래량이 발생한 때가 이제 24일 날 이제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 그리고 5일 이평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추세적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윗꼬리가 달리는 것은 이제 시장 영향이다라고 보니까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이 막 폭락하거나 뭐 그 정도만 아니라면 현재 위치에서 매수하셔도 제가 볼 때는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한 21,500원 정도를 1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항대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요 정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돌파하면 조금 더 높여 잡더라도 1차적으로는 한 8% 정도 수익률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막 올라와서 조정 나오면 그래도 가자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같이 가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말씀해 주신 가격대 기억을 해둡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요. 하이트질로 봤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사실 장중에 상승폭이 쭉 유지가 될 줄 알고 이 종목을 선택해봤는데 그새 또 상승 탄력도가 다 이제 뭐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네네. 아직 멀었다고 보세요, 한국전력? 이 상승 기조로 돌아서기에는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가 매수에 의한 반등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굳이 올라올 만한 모멘텀은 딱히 없었다 이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상승폭을 반납한 것은 아무래도 대형주다 보니까 시장이 꺾이는 데 따른 영향을 함께 받았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원가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라는 것이 어차피 고정된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수요가 크게 늘거나 크게 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고정된 매출은 일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수익은 어디서 나오냐? 원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원가 부담이 커지다 보면은 전기를 더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 보시면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펙 국가 같은 경우에도 감산을 하고 있는 추세고 이란 제재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유가가 지금 속도로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그렇다고 뭐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원가에 대한 부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석탄 가격도 최근 들어서 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지속되면서 그 원전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그 2018년도 사업보고서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재무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따른 악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력망 확보를 위한 투자비 증가 이런 부분이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이런 원가 부담에 의해서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실적을 좀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점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PBR이 0.3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0.3배가 안 되는 종목 찾기 진짜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산을 다 팔아도 이제 지금 주가에 거의 3배는 남긴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유니까 현재 위치에서 더 급락하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PBR이 워낙 낮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또 주가가 반등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렇다고 지금부터 올라갈 거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은 전기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한국전력 주가가 제가 볼 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전기라는 거는 서민 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건들기가, 건드리는 것에 예. 있어서 여론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이 결국은 나와야 이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인데 그게 어려우니까 당분간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그래요, 많을 겁니다. 근데 마냥 싸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한국전력, 일단 투자 의견 좋아요는 빼야 될 것 같고 네네. 어떻게 가요? 글쎄요, 나빠요? 네, 이게 사실 전망만 보면은 거의 나빠요 쪽에 가깝기는 한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좀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하방 경직성 정도는 있을 것 같다는 관점에서 투자 의견은 글쎄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간 점검 해보고요. 다음번에 또 이제 기회가 왔다 할 때 한 번 더 한국전력 가지고 나와보죠. 이제 다시 먹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빙그레 잡아왔는데요. 예, 저 아이스크림 콘이 그렇게 잘 팔린다는 얘기. 바나나맛 우유는 뭐 단연 1등인 거고요. 최근 들어서, 아니 이번 달 들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요. 상승 탄력도 더 붙을 수 있을까요? 네,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3%대 시장 네. 대비 아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성수기가 온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오늘은 비가 여름이 와서 오네요. 좀 추운데 최근에 굉장히 좀 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편의점에서 벌써 한 20% 정도 증가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요즘에 여름은 좀 무덥고 길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바나나 맛 우유가 중심 상품인데 올해 가격이 올랐어요. 한 8% 정도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맛 우유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2,000억 그리고 빙그레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가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바나나 맛 우유의 전체 판매 비중 중에 절반 이상이 편의점에서 팔려요. 네, 편의점에서 팔린다는 것은 가격 인상에 소비자들이 약간 둔감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형마트에서 파는 것보다는 가격 민감도가 덜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맛 우유 가격 인상이 빙그레의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또 HMR 브랜드죠. 헬로 빙그레의 1인 간편식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냉동 컵밥이 또 잘 네.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또 요즘에 혼자 사시는 가구가 많으니까 이제 간편하게 한 끼를 잘 때우려는 그런 수요가 많다라는 부분. 빙그레에서도 간편식을 팔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브랜드 이름이 헬로 헬로. 빙그레입니다. 그래서 헬로 빙그레에 대한 성장 기대감까지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네. 역시 현재 위치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오늘 반등이 나와서 딱 저항대까지 온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네, 지금 저항대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공략하는 게 지금 매수보다는 좀 낫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유하고 계셔도 일단은 매도했다가 다시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종목 좋게 보지만 신규 매수는 한 72,000원 이하 구간, 네, 그 정도에서 잡으시면은 중장기적으로는 한 77,000원, 네. 이전 더 전고점이죠. 그래서 이전 고점까지는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좋아요 갈게요. 근데 네네. 이제 지금은 매수라기보다는 수익을 챙겨야 하는 구간이고 좀 눌림 나왔을 때 신규 접근 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이고요. 이번엔 경협주 한번 볼게요. 순환매 그냥 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오늘 오르는 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는 올라요?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단순한 순환매라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 북러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습니다. 뭐 특별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북한은 뭐 체제 보장을 원한다는 부분,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오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북한의 의중을 좀 확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중은 뭐냐면 미국과
미국과 우리는 대화를 하고 싶다. 이제 의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미국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또 이런 북한의 입장을 러시아가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언급도 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것은 결국은 뭐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그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이제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러시아 쪽을 통해서 미국과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와 철도 가스관 관련된 사업이 논의되면서 오늘 이제 경협주가 뭐 좀 올라가기는 했지만 뭐 그런 사업 부분 이런 모멘텀보다는 결국은 미국과 북한이 언제 또 만나서 이런 합의를 하느냐 이게 제가 볼 땐 경협주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러시아와의 회담으로 말씀드린 대로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소폭이나마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구체적인 일정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경협주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경협주가 그동안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까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뭐 굳이 새로운 악재가 나와서 더 크게 경협주가 밀린다?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한 가지 또 체크해 볼 부분이 이제 아난티인데 그 아난티가 정말 대표적인 경협주로 요즘에 좀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예전에 그 지분을 굉장히 많이 팔면서 좀 주가가 급락했고 맞아요. 그러면서 네. 추가적으로 이제 지분이 더 나온 게 아니야? 이런 그 불안감들이 많았었는데 이대주주죠. 중국 민생투자유한공사가 추가 지분 매각을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블록 딜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아난티에 대한 그 물량 부담 이런 부분들을 좀 줄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이제 아난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협주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협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팀장님께서 경협주 산다면 뭐 이렇게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정말 매력 있다 하는 쪽은 어딘가요? 아난티 그래도 사나요? 네, 저는 아난티도 대표적으로.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소형주로 보신다면 아난티 괜찮다고 생각하고 네. 대형주로 보신다면 저는 현대건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오늘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건설주가 내부적인 모멘텀은 별로 없습니다. 주택 가격이라든지 뭐 정부 정책, 내부적인 정책은 거의 다 이제 부담스러운 이슈들이 많아요.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근데 유가 상승에 의해서 해외 수주 모멘텀은 어쨌든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해외 수주 비중이 높아지는 건설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건설이 해외 수주 모멘텀과 경협에 대한 모멘텀을 동반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 위치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경협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경협주에 대한 시각은 투자 의견 좋아요 갈게요. 네네. 내일장 탑픽으로 하나만 꼽는다면 그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거 하나만요. 네, 그래서 실적 기대감이 지금 가장 높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트 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픽은 하이트 진로로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지만 지금도 사도 늦지 않다라는 시각, 계속 올라간다는 시각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를 내일장 탑픽으로 올리고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